오늘은 중도와 정치, 중도와 정치라. 이 중도 정치란 거는 대단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는 당연히 중도라 해야지. 중도 정치를 해야지. 무슨 극단 정치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 불교에서는 중도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중심 그런 그 뭐 대들보랄까 뭐 이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중도를 떠나서 어떤 뭐 이야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중도를 계속 이야기해 온 것도 그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중도와 무슨 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정치죠. 또 아마 우리 이사님들 생각에는 이걸로서 중도 포럼을 끝낼 거지 않고 또 계속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를 하여금 상당히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그러나 오늘은 뭐 이렇게 든든한 두 교수님들이 와서 정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고도 높은 고견들을 펴주실 테니까 나는 뭐 마음 턱 놓고 그 정치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그분들에게 미루고 근데 이제 다만 조금은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말좀 그 시각 도대체 정치가 뭐냐. 우리가 정치 너무 말을 많이 쓰는데 많이 쓰다 보면 잘 말로도 아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정말 정치가 뭔가. 그래서 이제 내가 새삼스럽게 정치는 일단 한자로는 뭐 어떻게 되고 또 그 서양에서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사전 수준에서 한번 찾아봤다고요. 그래 봤더니 정치는 한문으로서는 바로 정자고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치는 그것도 뭐 다스린다, 다스릴 친데 또 바른다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스린다. 이게 정치예요. 바로 다스려야 된다. 지극히 당연하죠. 정치를 하면서 바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바로 다스림처럼 어렵고 또 실은 안 되는 일도 없어요. 어제 바로 다스려진 일이 인류 역사상에 몇 분 있습니까? 우리가 불교사를 봐도 글쎄요, 아쇼카 대왕이라는 참 분이 한때 말하자면 초기는 말고 뒤에 가서는 상당히 바른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예외라요. 그런 말하자면 성군, 성왕, 그 전륜성왕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그 전륜성왕에 좀 비슷한 분이 그래도 아쇼카 대왕 한 분이라도 나오긴 나왔어요. 그 외에는 뭐 정치 권력을 잡으면 멀쩡하던 사람들도 막 그냥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해져 버리거든. 그래가지고는 그 권력 투쟁에 말좀 내가 말하는 건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다 특권층이고 대단한 그 권력을 누리잖아요. 근래 많이 보죠.
그런 그 소위 권력층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 강 교수님 말하는 대로 뭐 진리 진실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당파 싸움이 벌어지면 당파 싸움에 또 이권 싸움이 그건 공공연하게는 안 하지만 하면 이권에 매몰돼 버리고 아주 정신없어. 이런 현상들을 그냥 그것도 옛날에는 상당히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좀 안 한 듯이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요새는 아주 노골적이야. 뭐 틀어놓고 그냥 당파 싸움 해버려요. 이게 참 날이 갈수록 심해지거든요. 그런 경향이. 이러니까 우리가 중도 이야기를 참 간절한 마음을 새롭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거잖아요. 극단을 어떻게든지 좀 피하고 극단적 행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뭐 실현은 나중에 일이고 일단 그런 취지, 방향, 감각 이거는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노골적으로 극단적인 행보를 합니다. 글쎄 왜 이래야 될까 해서 일단 정치가 뭔지를 이제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정은요 발을 정자에다가 때릴 박이에요. 때릴 복이에요. 복. 발을 정에다 때릴 복. 그 합해 놓은 글자가 정이라고요. 정치라는 정이에요. 그래서 뭐좀 때려서 바로 잡는다는 이런 뜻이라. 정의 자체가. 그리고 이제 치는 다스릴 치에다가 또 그것도 바로 잡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나 보니까, 뭐 보니까가 아니죠. 내가 생각한 건데, 우리가 인류 역사가 이제 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시대를 거쳐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각 시대마다 정치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됐는가. 근데 두 분 교수님의 그 발표문에 보니까 그쪽 방면에 대한 언급은 조금 생략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이야기라도 조금은 하는 것이 뭐 이 자리에 값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해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는요, 청동이 뭔지 알죠? 그 합금하는 거 대단히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말하자면 정이죠. 솥, 청동솥. 그 주나라 때 제사 지내는 그 솥. 그게 이제 그 시대의 그 말하자면 보물이고 상징물이죠. 그러한 솥, 청동솥을 만들어서 옛날에 그런 엄청난 무게의 그런 큰 솥을 만든다는 거는 보통 역사가 아니죠. 엄청난 노력이겠죠. 왕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왕건이 그렇게 만들어가 뭘 했냐? 제사 지냈다 이게. 제사 연구요. 맞아. 그러니까 즉 청동기 시대는 제사로 정치를 한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어떤 말이든지 다 옳지 않지요. 그런데 막 그렇다 치고 그러한 특성, 청동기 시대의 특성은 제사다. 그리고 제사의 주역은 누굽니까? 무녀죠. 네?
무녀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희생도 올리고 춤도 추고 아마 어떤 음악도 연출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제사인데 온 몸을 무용 이거는 온몸이잖아요. 온몸을 다 이제 기울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서 누구에게 뭘 하느냐? 저 높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한다고 믿는 그 신에게 기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구판이라고 할까? 이 제사 지내는 판은 동양서양 없이 대단히 경건합니다. 춤을 추되 그 춤은 참 지극한 그야말로 전신전력. 시퍼런 작두에서도 피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집중력으로 그렇게 지내는 게 제사거든요. 그냥 건성으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참 경건의 극치죠.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감화력이라 할까 그 효과는 크죠. 그래서 참 서양에도 보면은 왕이나 그 권력자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가서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을 주관하는 무녀에게 신탁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탁을 또 굉장히 존중하고 따라요. 그게 이제 그 청동기 시대의 정치입니다. 그게 내가 보는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주역이 무녀로부터 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내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넘어가겠는데, 요컨대 왕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정의 주먹대장 아닙니까? 그렇죠? 주먹대장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배출되는 그 경제 배경이요, 사회적 배경이 시장입니다. 옛날에 물건이 없을 때는 시장이라는 게 없죠. 조금 있어봐야 물물 교환 정도. 그런데 이제 물산이 좀 풍부해지고, 철기시대라는 거는, 농기구가 대단히 발달한 시대거든요. 말하자면, 호미, 쟁기,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또 말도 쓰고, 소도 쓰고, 이래가지고, 소위 농업시대라는 것이 연출되면서 물산이 풍부해지니까 그 물산을, 일대 물물 교환이 아니라 시장에 내놓고 파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성립이 돼요. 시장이라는 게 나와요. 시장이 나오고 물산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그 뭐가 붙겠어요? 요새도 그렇잖아요. 시장에는 깡패가 붙습니다. 당연히 그건 그야말로 파리새가 어디 붙듯이 그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이제 그 중에 그 시장의 말하자면 질서를 잡아서 상인을 보호해주고 그 대신에 세금을 뜯어가는 이런 소위 주목대장이 나오거든요. 그게 군대의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장이 장군이 됐다가 나중에 왕이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왕이란 게 그런 존재예요. 그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서 무녀로부터 소위 주먹대장으로 이제 그 권력이 바뀐 거죠. 그 주먹대장이 행하는 다스림, 그걸 소위 우리가 이제 정치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뭐 대단히 착하죠. 맑은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역사에 예를 들면 이시조선에 말이요. 뭐 제대로 왕 같은 왕 하려면 여러분 전부 뭐 세종대왕 그다음 누구냐? 별로 말이 쉽게 안 나오죠. 예? 조금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뭐 또 뭐 정조대왕이 어떻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는데 요새는 그 정조대왕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겠는데 그 왕의 정치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출신 자체가 주먹대장의 후손이라. 뭐 우리나라 왕건도 장군 출신이죠. 이성계도 장군 출신이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왕권을 말하자면 세습으로 내려오면서 뭐 다스려온 게 정치사죠. 이제 이러다 보니 철기 시대의 정치는 무력에 위지하는 측면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 시대에 비하면 대단히 거칠고 사납죠. 경건한 맛은 없고 그게 이제 철기 시대의 정치입니다. 특색입니다. 그러다가 그 철기 시대가 끝이 나거든요.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뭐 내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철기의 종막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원자 폭탄입니다. 철기 시대의 무기는요, 최대의 무기라 해봐야 탱커, 또 뭐 바다에 뭐 이런 소위 거대한 군함 이런 것이 이제 철기 시대의 상징적 대표적 무기인데 이게 원자 폭탄 앞에서 완전히 그냥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럼으로써 말하자면 철기 시대가 종장을 구한 겁니다, 사실은. 철기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원자탄이 나오는데 원자탄 시대는 될 수가 없잖아요. 원자탄이 만들어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요즘 이제 그동안에 뭐 정보원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차차 뭐가 이렇게 잡혀가더니 요새 이렇게 보니까 디지털 시대라고 하면 딱 맞겠어요. 디지털 시대. 그 디지털 시대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이전의 시대하고 여러모로 차이가 나요. 그 한 예로 들면은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무녀 시대는요, 말하자면 청동기 시대는요, 온 몸으로 춤을 추고, 그리고 대단히 경건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 특색이었다면 철기 시대는 아까 사납다는 말을 했지만 이제 강폭하죠. 철기 시대는 대단히 강하고 소위 뭐 세요. 주먹 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센 시대요.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넘어오면요. 디지털 뭘로 해요? 이걸로 하잖아요. 이걸로 키만 누르면 돼. 그럼 무엇이 다 나타나. 예? 이런 이제 변화. 그러면 온 몸으로부터 다음에 주먹으로, 그 다음에 손끝으로 이렇게 변해온 것이 그동안의 말하자면 정치의 역사입니다. 이거 가지고요, 정치 다 결정하거든요. 요새 여론도 그렇고 뭐 여론 형성
정보 교환, 뭐 전부 이걸로 해. 이 얼마나 변합니까? 큰 변화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경건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래도 책임감, 왕이 되니까 이제 책임감도 많이 느끼죠. 그 책임감도 이렇게 느꼈는데 요새 이 키 누르면서 책임감 느낍니까? 요새 뭐 컴퓨터나 나와서 이것도 유튜브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 강 교수님 유튜브 안 보신 분 없죠? 그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특별히 정말 한 분야를 아주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그래야말로 대중에게 널리 지식과 그 정보를 보급하는 분은 드물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많은 심지어는 거짓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것이 판을 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그 스스로에 무엇이 발전하고 있느냐 하면은 극단주의가 발달하고 있어요. 대단히 극단적인 성향이 공공연하게 아주 공공연하게 우리의 그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학교까지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다. 요새 챗 GPT인가 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나오면은 그 영향력 엄청 크겠죠. 점점 더 커져 가겠죠. 이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극단 시대가 되면서 정치도 극단화되기 쉽고, 이렇게 되니까 그 중도의 필요성은 대단히 절실해지는데, 날이 갈수록. 이제 실제로는 참 우리가 중도 발정도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로서 뭘 다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발정도가 먹힐까요? 먹히는 분도 있는가요? 있겠지. 근데 크게 어떤 성향이랄까 추세, 흐름으로 봐서는 잘 안 먹힐 것 같아. 즉, 중도가 점점 소외된다 할까. 멀리 자꾸 떨어져 가는 이런 성향이 이제 경향이 보이는데 이게 대단한 문제죠. 그러다 보면은 소비 생활 같은 거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심화되고 일상화되고 소비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원 고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점 심해지고 그래 되니까 소위 자연재해가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아주 실감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 면도 있어요. 자연재해를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타격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름이나 겨울이나 없이 좀 계절마다 자연재해의 피해가 우리가 얼마나 몸으로 느낍니까? 안 느끼려고 부정하려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이런 말 조금 못합니다만 자연재해가 탐진치하고 맞물려서 좀 전개되는 측면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이제 단정을 하면은 속단이 되기 쉽고 또 불자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이렇게 되기 쉬운데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유독 지중해 주변에 그 왜 그렇게 그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까? 안 그래요? 뭐 지진이니 비, 더위, 뭐 온갖 재난이 참 많이 산불까지 엄청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왜 그럴까? 하기야 뭐 어느 나라 없이 다 조금은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유독 심한 데가 왜 미국에 산불이 그래 많이 나고 왜 호주에 산불이 그래 많이 나냐고. 이상하잖아요, 좀. 그런데 그 땅에서 행해졌던 업들, 인간들이 범한 업, 지은 업들하고 연관시켜 보면 조금 수긍이 간다고요. 안 그래요? 예를 들면 호주에 어떤 사람들이 갔고 어떤 일을 했어요. 영국에서 죄수들 귀양 보낸 곳이요. 죄수들 귀양 보낸 곳이라. 그 사람들이 거기 도착해가지고 그 원주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겠어요? 그럼 그 각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주에 왜 산불이 유독 많이 나는 얘기요. 비는 그렇게 오고 이상하잖아. 왜 미국에 서부에 그렇게 심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그 미국 사람들 또 뭐 서부 지역에서 멕시코인들 뭐 다들 그 행한 과거의 업을 생각하면 그 업보가 좀 저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즉 사람들은 미해서 불교를 안 믿어. 돌아보질 않아.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돌아보질 않아.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느냐? 소비생활에, 성생활에, 그거 다 가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늘이 지금 볼 때는 지금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다고요. 하늘이 볼 때. 그 하느님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신들이라 할 수도 있고, 다. 어쨌든, 외계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볼 때, 대단히 마음이 급하다고. 초조하다고. 왜? 인류란 존재가요, 요새 과학 발전에 의해서 천문학이 엄청 발달하면서 무대도 넓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외에 들어오는 세계가 커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서 인간 비슷한 존재를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즉, 대단히 귀중한 존재다, 이게, 인간이. 귀중한 문화고. 근데 이 귀중한 문화가 지금 말이요, 야단났다, 이게 큰일 났단 말이야. 이거 무너질 판이야. 그래서 나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류에게 각성시키는 노력을 인간이 안 하고 정치인이 안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뭐 종교라든가 이런 게 다 굉장히 지금 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이 향상되는데도 종교나 이데올로기는 더 극성을 떨어. 참 희한한 일이야. 종교 이데올로기는 과학하고 대치되잖아요. 네?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무슨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 있는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과학시대가 되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극성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볼 때, 불교에서 말한 인과, 업, 보, 이 개념을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어떠한 업에도 보가 따른다. 그것은 정확하구나. 그럼 여러분 알죠? 업이 뭐예요? 뭐가 업이에요? 의도적 행위를 업이라 합니다. 의도적 행위. 그래서 불교에서 참, 초기 불교에서 보면 그런 면을 상세히 언급을 하고 있죠. 업과 행도 구별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길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개미를 밟아 죽였어. 이것도 살생이야. 그렇죠? 살생인데 그걸 불교에서 내가 무심코 나는 전혀 의도 없이 그냥 뭐 한눈을 팔거나 뭐 어쨌든 딴 데 생각하다가 밟아붙다. 그런데 그거 죽어붙다 그게. 그럼 살생이긴 살생인데 그걸 갖다가 살생업이라 하지 않는다고. 그건 살생행인 거야. 행. 그 대신에 의도적으로 죽였으면 그건 업이요. 그리고 그 의도적 행위에 따라서 업보가 오는 거야. 그런데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업을 짓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우주에서. 업을 짓는 유일한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지요, 다. 그리고 요새 소말 키우는 사람은 좀 여기 드물겠지만, 동물 접하잖아요. 근데 그 동물들이 업 짓습니까? 사냥을 하고 본능적으로 살생을 해요. 그건 본능이에요. 고양이가 뭘 보면은 대번에 그냥 해서 살생을 한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업이라 할 수는 없고 행위요. 본능 행위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의도적 행위를 하는 존재로서 대단히 소중한 존재인데 요새 이 시대에 말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디지털 시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위 조금 나쁘게 말하면 경거망동한다 할까? 이래가지고 행위들이 무책임하게 많이 저질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진중하게 팔정도를 생각할 어떤 여유도 없고 의도도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아요. 요새 현대인들 생활에 팔정도 너무 아득하게 먼 이야기인 거야.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이. 정말 그 8가지 행을 정중하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 나누기가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방편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다 이야기를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개정해 삼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개정해를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는 실천 방안이 좀 어렵잖아요. 팔정도는 그래도 행동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막에서는 어떤 범위만 이야기하니까 어려워져 본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소욕지족을 발견하고 소욕지족이 바로 그 개정해 삼학을
실천하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욕, 욕망을 줄인다? 이거 개 아닙니까? 계율 아니에요? 욕망을 줄이고 욕망을 억제하니까. 개가 소욕으로 되고, 족할 줄 안다. 만족감, 정의예요. 정의 마음하고 만족하고 이게 이제 상통하는 어떤 심리 세계거든요. 그런데 만족할 줄 안다 하는 이건 지혜입니다, 분명. 그래서 소욕지족으로서 개정해 삼학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충분히 대변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시대의 상황을 돌아보아서 밤문화를 우리가 밤생활을 좀 더 소욕지족을 적용해서 바라보자. 밤문화. 왜냐하면 여러분 소비생활을 언제 합니까? 낮에 소비생활을 합니까? 물건을 사고 뭘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걸 언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저녁 이후에 밤에. 여러분 술 왜 삽니까? 낮에부터 술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밤에 먹지. 저 흥청거리는 뭐 이런 거리의 모습들 다 밤에 연출되는 것이지 낮에 연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밤을 위해서 낮에 준비하는 그런 형편이지. 그래서 밤생활, 밤문화를 우리가 소욕지족을 적용해서 잘 살피고 컨트롤만 하면 뭐 지금 소위 탄소 제로 뭐 이런 이야기 다 가능해집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됩니다. 전쟁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 이 전쟁 보세요. 요새 전쟁들 하고 있는 거 이게 다 그대로 탐욕 아닙니까? 나이 먹을 대로 먹고 말이요. 교육도 충분히 받고 한 사람들이 왜 애들한테 땅 따먹기 합니까? 땅 따먹기는 아이들, 국민학생도 잘 안 하잖아요. 저 1학년 이하. 예? 근데 그걸 지금 말이요. 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온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땅 따먹기 싸움하고 있거든. 이런 넌센스. 이거 제대로 좀 끝내려면, 좀 진정시키려면 우리가 참 통하든 안 통하든 간에 붙잡고 소욕지족의 공덕을 그리고 인과응보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적어도 불교는 끝내겠습니다.